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오늘도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아나운서입니다. 주말 사이 우리 시장은 큰 변동성과 큰 뉴스가 없이 움직이는 시장이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좀 상당히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결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점이죠. 한국 시간으로 27일 목요일 새벽 시간이면은 또 한 번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관해서 알게 될 텐데요. 자, 이러한 리스크들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우리가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나눠보면서 시장에 관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퍼즈 대표님 특별히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에 오늘 또 특별히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도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바쁘게 또 이 시간을 채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도 역시나 리플에 관한 이슈들을 조금 다뤄볼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 이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위터 하나를 게재했더라고요. SEC는 관할이 없는데 경찰이 되겠다라고 나서면서 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일단 소송의 결과가 난 이후에도 뭐 시장에서는 또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좀 공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련한 내용들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퍼즈님? 방금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좀 얘기하면 네. 사실 SEC가 본인들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상원이랑 하원에서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쵸. 그러고 나서 몇 달 안 지나서 그냥 소송을 남발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네. 이제 코인베이스도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네 그럴 권한 없잖아. 니들이 스스로 없다고 했잖아. 근데 왜?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련된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플 소송이 항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일단 첫 번째로 결론이 좀 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소송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조금 리플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억가라고 하죠. 네. 이런 단어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억지를 부리지 말아라 이런 뜻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리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최소 10년 안에는 10년? 한 20년 안에는 전 절대 10만 원 못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리플이요? 네. 해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막 1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막 이런 거를 계속 기다리면서 그 가격이 오면 안 팔 거야. 그 가격이 오지 않으면 안 팔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리플이라는 코인 자체가 사실 비트이더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한 번 팍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고 횡보. 한번 팍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고 횡보. 그래서 사실 어느 특정 가격대 까지 안 오면 안 팔겠어가 아니고 사실 좀 고점 가까워지면은 좀 팔았다가 좀 떨어지면 다시 샀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만 되는 코인이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요건 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할 말이 많습니다. 다루도록 하고 대신에 이제 저는 무조건 리플 찬양하는 것도 별로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리플을 뭐라고 하는 것도 전 싫어요.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저희는 그냥 팩트로만 좀 보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약간 너무 양극단했어요, 리플은. 무조건 찬양하거나 무조건 싫어하거나. 그래서 무조건 찬양하는 것도 제가 언젠간 한번 조금 제대로 반박해 드릴 텐데 무조건 싫어하는 것도 그것부터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싫어했을까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리플에 관해서 어쨌든 소송에 관해서 유리하게 흘러져 가긴 했는데 그 부분을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죠. 해서 일단은 그 기간 판매에 관해서는 어쨌든 SEC가 이겼잖아요. 그쵸, 해서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기사 헤드라인을 갖고 왔는데 리플은 여러 면에서 좀 번거롭다. 그래서 전 SEC 관계자니까 SEC 편을 좀 들겠죠. 그래서 이게 리플이 이제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과 7억 2천만 달러에 대한 기관 투자자에 대한 판매 취소에 직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벌금도 내고 그 7억 2천만 달러만큼의 이제 기관 판매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SEC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그 전에 사례가 몇 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벌금이 나올 것 같은지 대충은 예측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요 7억 2천만 달러에 대한 기관 투자자 요거를 이제 만약에 전부 다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리플이 과연 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 좀 다룰 테고,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네. 좀 이런 식으로 주장, 리플이 벌금 못 낼걸? 리플이 벌금 낸다가 망할걸? 파산할걸? 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리플이 소송에서 진다고 얘기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리플이 소송에서 진다고 얘기했는데 민망하게 이기니까 아니야, 야 이런 건 힘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본인이 잘못 판단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왜냐면 이길지 질지 솔직히 몰랐잖아요. 몰랐죠, 저희도. 네. 그래서 제가 잘못 판단했는데 뭐 리플이 이겨서 그나마 암호화폐 업계에선 다행입니다 라고 좀 얘기하고 좀 팩트로만 좀 보면 되겠는데, 본인이 한 말 때문에 그쵸. 괜히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네, 저희는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완전한 승리는 아니다. 찝찝한 승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네.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진짜 팩트를 한번 잘 보셨으면 네. 좋겠고, 오늘 관련해서 좀 다루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그 관련한 사례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제 PPT 만들어놨는데, 요 글씨는 굳이 뭐 작아서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사례가 총 4개인데, 첫 번째로 이제 텔레그램에서 톤이라는 코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업비트에 상장된 톤이랑 다른 코인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221억 원 정도였고, 그다음에 투자금의 80%를 이제 여기 환수하는 걸로 적혀 있는데, 여기 있는 환수를 얘기하는 거 뭐냐면 투자했던 사람들에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모금했던 거에 80%를 환수하고 그냥 종료했습니다. 네, 이런 첫 번째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킥이라는 건데, 이제 캐나다의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데 약간 틱톡 같은 거이지 않나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54억 원의 벌금형으로 ICO가 종결됐고, 그 다음에 이오스, 근데 지금 여기 블록원이라 돼 있는데, 지금은 블록원이랑 이오스랑 그 갈라섰지만 이때만 해도 이제 블록원이 네. 네, 이오스를 운영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264억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해서 그나마 조금 리플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오스예요. 왜냐면 톤이라는 코인은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막혀버린 케이스고, 그다음에 킥이라는 요 어플에서는 사실 리플이랑 사이즈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요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가격이 높을 때, 시총이 높을 때 요런 합의를 한 거여서, 사실 이제 만약에 리플이 합의를 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벌금을 물지 않을까. 그렇겠죠. 네, 라는 식으로 이제 말들이 많았습니다. 해서 실제로 투자금 자체를 전부 다 환수하는 것은 경우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전부 다 증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실제로 투자한 거를 그대로 반환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금도 많아봐야 한 300억 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반환의 그런 어떤 판결보다는 벌금 정도의 판결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굳이 이제 리플을 처벌을 팔 때 증권법을 위반하긴 한 건데, 근데 이제 그 증권법을 위반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 위반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느냐라는 걸 생각해봐도 지금은 좀 솔직히 애매하죠. 네, 왜냐면 지금에서야 판결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도 이제 리플 자체는 사실 증권이 아니라고 이제 판결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증권법을 위반해서 팔았지만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벌금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판결이 LBRY라고 이제 코인이 있었는데, 요 소송이 조금 중요했었습니다. 리플 소송할 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9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걸로 마무리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벌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1억 원 정도로 줄여달라 했는데 그것도 낼 돈이 없어서 지금 파산했거든요. 네. 해서 실제로는 한 300억 원 정도의 벌금 정도, 많아봐야 한 500억 원? 한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의 판례를 쭉 봤을 때는 실제로 그 투자금 자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억 원이라는 돈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500억 달러인가요? 500억 원인가요? 500억 원이요. 하나로요? 네네네. 적은 돈은 아니죠. 네,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2천만 달러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 정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과연 리플이 요 정도 돈을 낼 돈이 있을까? 그러게요. 네. 근데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좀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500억 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돈이지. 제가 생각해도 큰 돈이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리플이 생각했을 땐 과연 큰 돈인가? 물론 리플이 생각했을 때도 큰 돈이겠지만, 네. 과연 못 낼 정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지금, 리플이라는 회사가 지금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리플이라는 요 코인을 이제 판매하면서 이제 자금을 얻는 방식인데, 요 얼마만큼 버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리플이 이제 매달 10억 개의 리플을 이제 락업 해자해요. 요 에스코로에 요 그 락업이 되어 있는 물량 요걸 얘기하는 건데 매달 10억 개의 리플을 기간이나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해서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를 좀 기준으로 따지면은 10억 개 곱하기 예를 들면 0.5달러로 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은 거의 1달러에 가깝게 되어 있지만 0.5달러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0.2달러 해도 되고 0.3달러 해도 돼요. 근데 만약 0.5달러라고 하면은 그러면 100만 1000만억 5억 달러 정도의 요 리플 판매에서 5억 달러 정도의 돈을 매달 버는 거거든요. 네, 5억 달러 정도. 5억 달러. 네, 만약에 네. 이제 뭐 0.2달러에 판매했으면 뭐 2억 달러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해서 이게 매달 이렇게 팔았던 돈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사실 뭐 2천만 달러는 사실 전혀 문제될 건 아니고, 네. 전혀 아예 문제될 게 아니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요 리플 초반에 리플이 기관한테 요 판매했던 요 물량 자체가 7억 2천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5억 달러, 한 달에 벌어들인다니 5억 달러고, 그러면 요 만약에 전부 다 환수해야 되면 7억 2천만 달러를 이제 환수해야 되는 건데, 사실 2달치 버는 돈만 쓰면 됩니다, 사실. 그렇네요. 네. 네, 만약에 뭐 더 조금 번다 하더라도 3달치, 4달치에 버는 돈만 그냥 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벌금만 물게 되면 정말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기간에 판매한 물량을 전부 다 환수해야 한다 하더라도 리플은 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파산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이제 숫자를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리플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뭐, 벌금을 내거나 또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파산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제기했는데, 사실상 판결 자체는 이 투자금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반환하는 판결보다는 벌금의 판결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전에 사례들을 하나하나 또 퍼스님께서 좀 집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벌금에 관해서도 리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리플이 한 달 동안 얼마나 벌어들이는지에 관해서 직접 또 계산을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SEC가 승소한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리플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만약에 리플이 1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송금 수수료 문제들도 좀 제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는 일단 10만 원은 힘들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예전에 리플 5,000원 갔을 때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리플이 물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조회수 하려고 막 얼마 간다, 1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이게 너무 아주 그냥 너무 진짜 제가 너무 싫어요. 해서 좀 제대로 현실을 보고 적당한 가격에 오면 팔아야지. 적당한 가격에 오면 팔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전 그렇게 할 예정이고 오늘은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제 말이 꼬이네요. 오늘 다룰 주제는 또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리플이 이제 지금 송금하면은, 리플로 송금하면 업비트랑 비썸에서는 수수료가 1리플이거든요. 그럼 리플이 만약에 10만 원 가면, 혹은 만 원 가면,
수수료가 10,000원이나 되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러면 리플 누가 쓰냐? 이런 얘기예요. 해서 왜? 사실 리플이 이 어떤 전송할 때 좀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갑 전송할 때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선물 거래소에 전송을 해서 뭐 USDT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거나 할 때 활용이 많이 되는데 리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전송 수수료가 올라가는 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해서 제가 관련해서 댓글도 자주 달려요. 이런 댓글이 제 영상에 리플 관련된 영상마다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리플 한 개당 가격이 10만 원을 치면 송금할 때마다 1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임?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맨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거든요. 네. 업비트는 출금 수수료가 이제 1리플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리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요 가운데 있는 건 바이낸스거든요. 제가 이제 전송을 갖고 온 건데 바이낸스는 0.2리플이에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비트겟이거든요. 요거는 0.1리플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마다 수수료가 다 다르죠. 그렇네요. 네, 해서 요 거래소마다 수수료가 다 다른데 그러면 진짜 송금 수수료는 얼마인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진짜 송금 수수료 해서 실제로 이게 진짜 수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서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래소에서 떼어먹는 그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거래소가 가져가는 금액이죠. 네. 그래서 리플 실제 송금 수수료가 얼마인지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나오는데 여기 24시간 통계로 봤을 때는 트랜잭션 평균 수수료라고 써 있고 0.0018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리플 개수로 계산을 하면은 0.0024 리플이에요. 0.0024 리플 정도만 수수료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수수료 출금할 때 어쨌든 거래소에서 구축한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뭐 수수료가 더 비싸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뭐 그쵸. 트랜잭션에 따라서 뭐 부과되는 거에 따라서 수수료 높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는 이해 가는데 지금 수수료로 나가는 0.0024 리플인데 1 리플이나 수수료를 떼는 거는 너무 좀 심하죠? 그쵸. 그 어느 거래소였죠? 업비트 빗썸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0.1리플, 0.1리플, 0.2리플 요 정도는 네. 그 정도는 어쨌든 뭐 원화로 따져도 몇백 원밖에 안 하니까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리플 가격이 별로 안 비싸다고 지금 수수료를 1리플이나 산정한 어떤 특정 거래소들이 거래소가 있겠죠. 있는 네, 거죠. 네. 진짜 좀 너무 제가 보기 싫은데. 이용하는 거래소예요. 네. 해서 이게 우리나라 거래소들의 사실 문제점이긴 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예시를 좀 갖고 올 건데 요거는 비트맥스거든요. 네. 비트맥스인데 요 비트맥스를 보면은 여기 흐릿하게 되어 있는데 요 수수료를 본인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요?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 왜 그러냐면 수수료를 많이 내면 빨리 가요. 네, 그래서 너가 수수료를 많이 내고 빨리 보낼래? 아니면 조금 보내고 좀 천천히 보낼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수수료를 적어내면 이걸 수수료에만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요 수수료를 받아놓고 그러면 더 빨리 가게끔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최소로만 정작 쓰는 수수료는 최소로 쓰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그런 거네요. 네,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수수료가 이렇게 비싼 거는 네, 우리나라 거래소들을 그렇게 떼어먹기 때문이고 실제로 리플이 10,000원이 간다라고 하면 수수료를 좀 낮출 가능성이 높죠. 0.1리플, 뭐 0.05리플 뭐 이런 식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이게 이렇게 수수료 높은 건 우리나라 거래소의 문제일 뿐, 네, 이 리플의 수수료 자체가 높은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은 한국 거래소를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리플을 비트겟으로 전송시켜 본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많이 매기는 건 거래소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수수료 부분에 관해서는 거래소가 어떻게 관할을 하고 또 조정을 할지 만약에 수수료가 또 너무 높아진다면 이 거래소를 사용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거의 담합처럼 국내 그쵸. 거래소들은 다 거쳐야만 하는 그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플 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도 오르는 거는 맞는 거네요. 근데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조정을 계속해요. 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수수료 좀 낮추고 이런 그런 식으로. 네, 해서 일말의 양심인가요? 네,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국내 거래소의 문제일 뿐, 리플이 송금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건 전혀 아니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리플의 10만 원 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계속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진 않지만 나머지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퍼즈님. 오늘 남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데, 네. 그 송금을 하게 되면, 네. 진짜 소액의 리플이 소각이 돼요. 한번 전송할 때마다. 네. 그래서 0.000000 뭐 0이 7개 한 다음에 뭐 얼마였나? 아무튼 진짜 조금 소각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소각이 되니까 리플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그 리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1000억 개를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맥스 서플라이가 이제 100하고 이제 빌리언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00억 개예요. 해서 근데 총 공급량 하면은 조금 99.989라고 되어 있죠. 요만큼이 소각된 거예요. 10년 동안 소각된 거예요. 리플이 만들어진 지 거의 10년이 다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요 10년 동안 요 차이만큼이 이제 소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 100에서 99점 요만큼을 빼면은 어쨌든 소각된 양이잖아요. 단위는 요 빌리언입니다. 이렇게 B. 해서 10년 동안 0.011 요 빌리언만큼 어쨌든 소각이 된 건데 개수예요. 그러면 만약에 유의미하게 1% 정도 소각이 되려면 1% 정도 소각이 돼야지만 사실 유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걸릴지를 생각해보면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1.1이 나오니까. 네. 근데 요만큼 소각하는데 걸린 시간이 10년이에요. 그럼 10년에다가 곱하기 100하면 10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걸리네요. 네, 1% 소각되려면. 근데 네. 이제 말씀드린데 요거는 요 전송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네. 소각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네. 전송이 많이 왔다 갔다 되면 소각이 빨라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에 비해서 예를 들면 10배, 그 지난 10년에 비해서 10배를 더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100년이 지나면 1%가 소각이 됩니다. 저희가 살아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아무튼 뭐 진짜 한 20배, 30배 해도 네. 한 몇십 년이 걸리는 그렇네요. 양이에요. 해서 사실 요것 때문에 소각이 되는 거는 거의 무시하셔도 되는 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 실제로 소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라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요 전송으로 인한 소각은 무시해도 될 만큼의 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로 이제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저도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네. 과연 리플이 이제 에스크로 물량을 좀 소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요거는 애플이 자주 하는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애플이 영업이익이 남으면은 이제 요 애플 주식을 사요. 그러면 이 주식을 그냥 없애버려요. 아, 소각을 하는구나. 네네네. 해서 실제로는 요 공급 물량이 시총은 그대로인데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플이 자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요 리플도 회사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 있으면 그거를 소각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근데 그동안의 행보를 좀 따지면 네. 이게 이제 3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3주가 아니고 한 두세 달 전에 나온 거예요. 두세 달 전 네. 계산. 해서 리플의 전 임원이 전 임원이라는 게 모든 임원이 아니고 전의 임원이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전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올이 아니고 그냥 예전에 했던. 네. 소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소각한다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21년에도 갈링하우스가 소각 가능성 배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언플만 잔뜩 했었어요. 아, 지금까지. 소각을 왜 안 할까요, 리플은 그러면? 이거를 판매하면 본인 돈인데 소각을 할 이유가 없죠. 굳이. 네. 계속해서 생산만 하고 유통만 하고 그런 식으로만 좀 관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근데 요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네. 게 이건 내피셜입니다만 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어쨌든 기관한테 판매하는 물량 자체가 증권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됐으니까. 그러면 요걸로 인해서 솔직히 소각을 조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기관한테 못 팔기 때문에 그냥 소각을 해버리겠다. 네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는데 근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 회사가 곧 있으면 상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자금을 다른 데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소각할 가능성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그동안 행보를 보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리플에 관한 이야기들 다양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시장 자체가 가격적인 변동성 크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차트 분석은 약간 배제를 하면서 리플해가는 이야기들 상세하게 나눠봤는데요. 내일 이 시간 저희가 이어서 더 좋은 내용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